네, 첫 번째 종목은 에스코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. 요거는 이제 질문하신 분이 3천 원 주변에서 매수했어요. 그런데 주가가 갑자기 빠지네요. 이거를 매수가까지 들고 있어도 되겠습니까? 라는 질문이었습니다. 근데 그때 제가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니요. 네, 이 종목은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이라서가 아닙니다. 뭐 기술력이라든지 아시다시피 금형 같은 것들, 휴대폰에 들어가는 뭐 그 고급 그 금형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요.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진입장벽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이름으로 와우넷에다가 지금 벌써 5년 8개월째 글을 쓰고 있는데요. 거기에 이제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방법, 앞으로 좀 기피해야 되는 종목,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.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번 읽으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아무리 경쟁력 있는 부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납품처를 보라라는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하나의 납품처에 20% 이상 집중되어 있으면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, 만약에 하나의 납품처에 대해서 전체 매출의 50% 이상 집중돼 있으면 그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. 그 이유로 설명을 드렸던 것이 뭐죠? 이익의 성장성, 이익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. 너무 한쪽에만 에어라지 바라보고 있으면 그쪽에서 목을 조를 때, 마른 행주를 짤 때, 물을 내어도록 짤 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주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그 당시에 이제 주가가 오른 이유가 잠시 있었죠. 그 당시에 이제 이 통증 치료 키트, VR 통증 치료 키트를 만들었다는 뉴스 때문에 상승을 했었는데 이것도 상승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못을 박아드렸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. 어떤 이제 재료가 호재가 혹은 악재가 임팩트했을 때 여러분들은 빨리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이 호재가 과연 이 종목을 상승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재료냐, 이 종목을 누르던 악재가 무엇이냐,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통증 치료 키트 같은 것도 사실은요. 미국의 트래블레스라고 하는 보험사라든지 그리고 또 삼성전자 북미법인이라든지 뭐 이런 그 회사들이 만들었던 것들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는 사실은 주도권이 없고 그냥 그 VR의 납품만 그러니까 몇 개 부품을 납품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 종목을 끌어올릴 만한 뉴스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죠. 최근에는 그럼 주가가 조금 오르고 있는데 요건 또 왜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?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삼성에서 180조에 대한 투자 의지를 좀 밝혔었고요. 그리고 또 노트 9이 최근에 발표가 됐죠.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반영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기대치도 결국은 시장에 딱 노출되는 순간 이렇게 조정을 좀 받죠. 그래서 이 종목을 누르던 악재는 결국은 매출처의 다양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항상 상승시마다 비중은 줄여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